천천히가 안녕하세요. 천천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들어가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좀 정리 좀 하고 사람이 된 후에 집안 이제 정리 좀 하고요. 이제 소재 오늘 공연이니까요. 당일날은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뭐 가서 세팅도 해야 되고 저희들 홍보물도 정리해야 되고 컨텐츠도 좀 다시 PPT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소재로 넘어가야죠. 시작은 한 7시 반 정도 이제 남편이 나갈 때부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감은 사실 그때그때 다른데 아이들이 자면 같이 잠들어요. 자꾸 9시 반에 같이 잠들거나 운이 좋으면 깨서 저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뭐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뭐 그런 시간을 가져요. 아이는 3살, 6살 네, 이렇게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죠? 귀엽죠? 엄청 활동량이 많고 귀엽고 힘들어요. 그냥 다 힘들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경단이 된 이후로 다시 이제 복귀하기에는 아직 아이가 조금 어려서 여기 동네 근처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 중이에요. 거기서는 뭐 뮤지컬도 가르치고 뭐 뮤지컬 공연도 저희가 하고 콘서트도 하고 뭐 공간도 대여하는 그런 좀 창작적인 창의로운 공간이에요. 저는 일단 남양주 토각이고요. 초중고 다 남양주에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가가 아무래도 이쪽 다 지역에 있었고 아이를 낳고 여자가 엄마 옆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집도 당연히 이쪽 남양주 쪽으로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그 경단녀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내 일도 잘하고 싶은.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만 이제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우울감이라든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현타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랑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뭐 내가 잘하는 거는 뭐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는 거니까 그걸 좀 가르쳐 볼까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벼운 일이 되지 않았어요. 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저는 엄마로서 고민은 언제나 또 아이거든요. 아이들 육아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을 볼 때마다 이들하고 좀 힐링할 수 있는 콘텐츠 뭐 없을까 하다 보니까 또 역시 제가 잘하는 건 제가 잘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뮤지컬 배우들 2분 저와 남자 뮤지컬 배우 1분 섭외하고 또 우연치 않게 아동심리학 교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 상담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분하고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같이 저희가 이런 좋은 컨텐츠를 좀 만들어보자. 엄마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엄마들의 문화생활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됐죠. 시작은 식당을 입고서 어서오세요. 일단 먼저는 배우는 5살에 시작했고요. 25살에 시작했고 올해로 딱 만 20년 차네요. 제가 올해로 45이거든요. 45살이니까 20년 정도 한 것 같고요. 뭐 중간에 경단 뭐 살짝 뺀다 해도 이게 큰애 낳고도 1년 있다가 돌 지나고 나서 작품 하나 또 했고 그러고 나서 또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또 경단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창작공간 수호제를 만들게 된 거고요. 지금도 저는 고민이 이런 걸 잘하는 문서 작업 잘하는 직원을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저거고요. 따로 배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남들은 한 30분 만에 할 일을 저는 막 몇 시간씩 2-3시간씩 걸려야 되니까 그게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너무 막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공연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저는
뭐 남편이 아이들을 같이 봐주고 육아를 봐주고 있지만 공연의 배우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뭐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퇴근을 하지만 그 퇴근과 출근과 퇴근의 시간이 아주 많이 달라요. 보통 한 5시 정도 오후 5시 정도 출근해서 저녁, 왜냐면 공연이 8시 정도 하니까 보통 3시간, 2시간 반, 3시간 하고 분장 지우고 나오면 12시예요. 그리고 뭐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치맥을 동료들과 해도 한두 시잖아요. 먹고만 와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인데, 그렇다면 전담으로 누군가가 육아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예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서, 목표는 아이들이 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좀 풀타임으로 배우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른 일들을 좀 하면서 해소 혹은 자아실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정말 말하자면 에세이 하나로 다 쓸 만큼 너무 많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저는 가르치는 일도 오랫동안 해오고,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뿐만이 아니라 멘토 강연부터 시작해서 기업 강연, 그리고 대학생들도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들도 많이 했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질문. 매번 얘기해도 항상 그때 그 순간에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2 때 노래 성악을 하겠다고 갑자기 공부를 멀쩡하게 잘하던 애가 선언을 해요. 나는 성악을 해야겠다. 저희 집에서는 반대하죠. 우리 집엔 예체능을 한 애들이 아무도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승낙을 받아서 성악과를 이제 가려고 레슨을 받으러 다니는 중에 우연히 포스터 하나를 보는데 윤복희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빠담빠담빠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포스터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학생이 10,000원이래요. 학생 할인이. 학생증을 가져가면. 그래서 레슨은 사실은 땡땡이를 치고, 엄마한테 땡땡이를 치고 세종문화회관 가가지고 그 10,000원 표를 사서 3층 꼭대기. 혹시 세종문화회관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3층 꼭대기 가면 사람이 진짜 요따만하게 보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자 배우랑 남자 배우가 이제 막 그 빠담빠담빠담이 무슨 내용이냐면,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사랑의 창가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가사.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샹송 가수의 일대기인데, 윤복희 선생님이 샹송 가수 그 에디트 피아프를 맡았고, 그때 남자 배우가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이 무대가 이렇게 2층으로 그 에디트 피아프의 침실로 올라가면서 남자 배우가 막 사랑을 나누려고 막 쫓아 올라가는데 둘이서 거기서 부둥켜 안고 막 뱅뱅 도는데 막 제가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본 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저거 해야겠다. 꿈에 제가 에디트 피아프가 돼가지고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성악과를 가면 꼭 배우가 돼야지, 뮤지컬 배우가 돼야지. 근데 그때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남경주 선배님, 최정원 선배님, 뭐 전수경 선배님이 가장 1세대 어떻게 보면 계셨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망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시즌을 앞두고 오디션을 무작정 봅니다. 아무거나. 그때 뭐 청소년극이었고요. 저는 무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초짜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신조어가 왕과 짱따가 신조어여서 왕 짱따라고 하는 작품. 제가 저기도 지금 팜플렛인데 잠깐 기다리세요. 자, 이거 보세요. 제 입봉 작품이에요.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짱따. 제가 그때 배역 이름이 봉주였거든요. 여기 이 작품을 하게 돼요. 이 작품을 하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짠! 이 배우 누군지 아세요? 김무열. 김무열이라는 배우가 입봉했던 작품이었고요. 또 지금 현재 아시는 분도 있을까? 김국희 배우라고. 자, 김국희 배우라고 또 아주 연기 잘하는 조연이 있고요. 지금 현재 드라마나 TV에, 그다음에 이 김강현이라는 배우 또 엄청 유명하신 조연이죠. 네, 의외로 많네요. 뭐 저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입봉을 하게 되면서
짱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Singing in the Rain. 그때 왜 이렇게 노란색 모자 쓰고 I'm singing in the rain 이렇게 하는 노래에 이제 막내로 들어가게 돼요. 앙상블 막내로. 그렇게 이제 배우의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작 공간 소재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창의로운 일들, 쉽게 말하면 어떤 거를 한정짓지 않고 당신들이 원하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해서 열린 공간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많은 분들이 공방? 아, 공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수호제라는 건 제가 우연히 인문학 강의 같은 거, 책 같은 거 보다가 수호제 기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님의 그 수필집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수호제라는 건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인데 그때 저의 상황과 너무 맞았어요. 나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런 일을 해도 제가 일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배우가 아니고 저는 제가 배우를 해야 채워지는 것 같고 지금은 계속 소진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계속 지금 저의 촌농을 계속 녹이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채워지는 일을 못했고, 그래서 일단 이번 콘서트가 지나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럼 조금 더 고민을, 이 공간에 대한 고민 및 저의 앞으로도 고민을 해보면서 저는 최종은 미디어로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매체로 가서, 요새 매체로도 많이 가시잖아요. 매체로 가면, 매체에선 저는 완전히 초보니까 이제. 그래서 매체에서도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매체에 가면 오히려 무대로 돌아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도 많죠. 경력도 많죠. 근데 중간에 경단도 됐죠. 그러니까 사실 다시 쓰여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무대에서. 근데 매체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단역부터 천천히 매체에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10년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배들이.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50살 좀 넘으면, 50대 좀 되면 아줌마 역할에 많은 걸 제가 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윤여정 선생님처럼 그냥 할머니가 돼서도 남우희 선생님처럼 그냥 연기하는 배우가 계속 노래 잘하는 배우? 고깃집에 백반도 맛있고 건너편에 김밥집도 있고 뭐 그냥 그날 상황에 맞게 먹어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날은 그냥 아울렛 가서 뭐 먹고 오자, 좀 놀다 오자, 뭐 약간 그런 것도 하고. 지금 몇 시죠? 이제 밥 먹고 올라가서 조금 정리했다가 메이크업 받으러 갔어요. 화장 예쁘게 변신하고. 이성형도 강하지만 아이 성향도 엄청 있어서 저만의 시간, 그러니까 좀 혼자 이렇게 오롯이 좀 다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막 사람들 안에 법적법적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수업을 공연하고 나면 한 일주일은 약간 조용히 혼자 멍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멍 때리는 건 저는 주로 뭐 예능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죠. 예쁘게 화려하게 반짝반짝. 일단 뭐 쉽게는 좋단데 좋은 것 이상으로 뭔가 제가 특별해지는 느낌이 들죠. 행사 때, 네, 요새는 이제 공연일 본업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가요.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페스티벌, 뭐 이런 콘서트 이런 거 할 때마다는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요. 네. 많이 가죠. 다른 분들은 사실
사실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약간 주기적별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시간이 굉장히 힐링이 돼요.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고 어쨌든 이렇게 막 분냄새? 이게 약간 설레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